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오는 6월 29일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서방의 대표적 군사동맹이죠. 나토. 그러니까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관심을 끄는 건 이 나토의 30개 나라 회원국이 아니라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개 나라,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해 가지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이 초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이 나토 동맹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핀란드와 스웨덴, 그리고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도 파트너국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나토 동맹이 이름 그대로 이 북대서양의 국가들이 지역 안보를 위해 만든 기구죠. 근데 그렇게 지역적인 입장으로만 본다면 이 나토 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4개의 나라 정상이 초청을 받은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개념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가 지난 6월 7일 나토의 중국 흔들기 곤혹스러운 시진핑이라는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로는 1480회인데요. 이 정세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전략 개념에는 이 러시아의 완전 고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함께 중국의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담길 겁니다. 나토가 최상위 장기 안보 정책인 전략 개념에 중국 대응 전략을 포함하는 것은 1949년 나토 창설 7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를 계기로 이 나토와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과제입니다. 사실 중국을 나토의 주요 유역 국가로 지정한다는 것은 대사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안스 스톨텐버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18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장거리 미사일, 사이버 능력, 새로운 기술 등을 통해서 유럽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25일과 26일 화상으로 열렸던 13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이라고 그러죠. 이 아셈에서도 샤를 미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보편적인 민주적 권리와 기본 자유를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 간 협력을 심화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아사히 신문이 27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EU가 중국의 패권 확대를 경계하면서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위협 국가로 부상한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나토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나토와 민주주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 대응을 해 나가자는 것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주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아시아 지역의 안보의 동맹체로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인도가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 나토와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기는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토와 이 쿼드 연합이 아니라 나토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합쳐가지고 대중국 공동정선을 펴나가자는 것이 이 나토 정상회의의 지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토가 사실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독일의 대중국 강경 노선에 영국과 프랑스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로의 회귀를 서두르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가 않을 겁니다. 나토의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확대에 중국은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 안에도 미국과 나토 연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욱 굳건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선언하면서 이를 경계의 눈초리로 쳐다보던 중국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4개 나라 정상까지 초대되니까 심기가 완전히 뒤틀린 형세입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전략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의 관계는 차치하더라도 유럽과의 관계만큼은 개선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가지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하고 영상회담도 하고 또 유럽에 특사를 보내가지고 관계 회복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이 유럽과 중국 간의 관계는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후였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중국이 적극 동조를 했고 또 반유럽적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 유럽 사회가 크게 분노를 한 영향도 컸습니다. 또한 중국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신청에 당황한 것도 그 두 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은 지난 5월 16일 브리핑에서 이 중국과 핀란드의 관계는 줄곧 매우 우호적이었다. 그러면서도 핀란드의 나토 가입 신청은 당연히 양국 관계에 새로운 요인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최근 동남아 국가나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나서면서 중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아시아태평양 4개 나라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까지 하게 되면서 중국의 신경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한국의 외교 전략 문제입니다.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미일 중러 중심의 4강 외교도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게 되면 정상회담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가의 문제도 아주 중요한 외교 과제가 됩니다. 순서 자체가 바로 외교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열흘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정상회담 순서가 일중러가 아니라 나토라는 점은 아주 의미가 심장합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당연히 나토회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갖게 될 겁니다. 특히 여기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사실 일본을 방문해서 회담을 갖는 것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하죠. 약식 회담이기도 하거니와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미일 3국 정상회담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다양한 정상들과의 만남은 한마디로 한국의 외교가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갖는 국가들과 연대해서 자유를 수호하는 지도적 국가로 나아간다는 것을 대외에 공표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서 이미지를 고양하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되겠죠.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 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도 당연히 다뤄질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그런 겁니다. 물론 직접적인 지원 요청을 한 건 아닙니다만 완곡하게 무기 지원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과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폴란드는 최근 한국의 K2 전차와 FA-50 전투기 등 수조 원대 무기 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라는 다자 외교 무대의 한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결국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 안보 지형 변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등에서는 위험한 도박이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불씨를 한반도로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국익을 우선으로 한 실용주의 정책을 피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죠. 자, 중요한 것은 국익을 판단할 때 과거 지향적일지 아니면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국익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서 우리 외교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을 포함해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디커플링을 주도하게 될 민주주의 연대에 신뢰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그런 정책을 불신하고 한국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갈 것인가를 판단하면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중간자적 입장에서 줄타기 외교는 더 이상 효용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이 나아갈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외교의 방향성도 정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부디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